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나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랑 같아서 좀 민망스럽지만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있는 이곳 한국프레스센터 20중 국제회의장에서 사단법인 한국바른언론인협회가 시상하는 한국바른언론인 대상 이 시상식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부문, 금융경제부문, 논설부문, 또 칼럼부문, 기획탐사부문, 그리고 정치부문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해설부문, 산업경제부문 해서 8개가 있는데 영광스럽게도 제가 정치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자, 이 상패를 오늘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랑이기도 하지만 보고를 드리고 또 이 정치 부문에서 한국 바른 언론인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평론을 하는데 또 유튜브를 운영하는데도 정말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새삼 다졌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론조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론조사가 지금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죠. 여론조사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별로 다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은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상당폭 앞서가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도 각 지역구마다 접전이 펼쳐지는 그런 곳에 여론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기는 곳은 거의 없는 걸로 수도권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보수 우파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진보 좌파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중도층도 만나고 하는데 이 체감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주변에서 서로 친지들이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분위기와 여론조사가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 때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죠.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4번의 총선 여론조사 다 틀렸다. 지금 21대 총선인데 20대, 19대, 18대, 17대 여론조사 직전에 선거 직전에 했던 여론조사가 다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금 특히 4년 전에 20대 총선에서 이 대표적인 그런 오판을 한 경우죠. 20대 총선. 그때는 저도 그렇고 이 정치평론가들이 종합편성 채널, 종편 채널에서 상당히 총선 결과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예상을 많이 했죠. 그런데 대다수 패널들이 진보 쪽의 패널들까지도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180석까지 이야기를 했고 일부 평론가들도 180석, 5분의 3이죠. 180석을 다 예상을 했습니다. 180석이면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180석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전국 주도권을 질 수가 있는 그 의석이죠. 그때 패널들도 그렇고 여당인 새누리당 자체의 분석도 그랬고 했는데 여론조사 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 총선 투표 직전, 바로 직전에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때 여당이죠. 새누리당이 39%가 나왔습니다. 무려 39%. 민주당 21%. 그렇다면은 거의 18%포인트 차이죠. 어떻게 보면 거의 더블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39대 21. 그래도 국민의당이 14, 안철수 국민의당이 14% 이렇게 나왔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이 거의 더블로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민주당이 123석을 얻어서 민주당이 1당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놓치는 것이죠. 그때 총선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은 공천파동이 심각하게 일어났죠. 이한국발 공천파동. 그래서 유승민 파동도 일어나고 또 옥새 들고 나르사, 김무성 대표 옥새 들고 나르사 그것에 때 휘하하되고 해서 상당히 이 빈축을 사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여론조사에서 빠졌습니다. 잡지를 못한 것이죠. 그 표심을. 그래서 결국은 이 여론조사가 완전히 다른 걸로 나타났고 그때는 분석가들도 다 달랐고 새누리당 자체 분석도 다 틀렸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 전에 19대
그 총선 때 2012년 19대 총선 때도 다 조사를 했는데 그때 야당 압승이 예상됐는데 여당이 단독 과반을 획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일 한 달 전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같은 야권 지지율, 야권 총 지지율이 49%, 거의 절반에 가까웠는데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은 37%였습니다. 그러니까는 12%포인트나 지고 있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선거 결과는 새누리당이 152석, 과반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민주통합당은 127석. 자, 그리고 그 앞에 18대 총선, 17대 총선도 모두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개함 결과, 투표함 개함 결과는 다 달랐죠. 자, 이번도 일단은 여건이 앞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들쭉날쭉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여당이 다 이기는 걸로는 나오지만은 그 수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가령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보면은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42.2, 미래통합당 24.1, 그러니 거의 또 더블 스코어로 그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한국 갤럽 조사는 38대 23 해서 격차가 1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는 물론 민주당이 이기죠. 그 42.1 대 33.6인데 여기는 또 8.5%포인트 뿐이 격차가 안 납니다. 한국 갤럽은 그보다 거의 2배의 격차가 났고, 코리아 리서치는 또 거기에 비해서 또 2배 정도의 격차가 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서도 서울 종로, 그 한교안, 이낙연, 마포천 서울 종로나 동작골, 강진을 이런 주요 접전 지역에서 보면은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곳이 많이 나오는데, 그 차이, 그 격차는 또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이 어제 하나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저는 이 분석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의도 연구원은 자체 여론조사도 하는 기관이죠. 여론조사를 해서 총선 공천에 반영도 하고 하는데, 여의도 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총선 관련 여론조사 진단 및 올바른 해석 방향, 이 제목의 내부 보고서를 보면은 최근에 이 공표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이 응답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권 지지자들이 응답자가 과도하게 표집이 됐고,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응답은 상당히 여기서 표집에 낮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됩니다. 가령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서울 강진을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43.3%를 나와서 통합당 오세훈 후보 32.3%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죠. 이 정도면 압도적입니다. 11%포인트를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조사에서 그렇다면 고민정, 오세훈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범여권 지지자가 62.7%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절반씩 딱 돼야지 표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권 지지자가 62.7%인데 반면에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당 지지자는 29.2%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절반이죠. 절반도 채 못 들어갔죠.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민주당이 앞서 나갈 수뿐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표집을 딱 맞춰야 되는데, 맞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인력이 필요하고, 또 특히 이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쪽은 응답을 잘 하지만은 이 반대편 야당 지지자들은 응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해서 괜히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그런 심리도 또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맞추질 않고 그냥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도 자세히 보면은 지지율이 한 40%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50%까지 나올 때도 있고 했는데, 이것을 응답한 사람들의 이 성향을 보면은 나는 보수층이다, 아니면 나는 진보층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나는 통합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이 표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왜 이 여론조사가 들쭉날쭉하지만 자꾸 인용을 하느냐 하면은 이 선거에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밴더 웨건 효과라고 해서 밴더 웨건 효과. 이것은 풍악대 차가 풍악을 올리면서 앞서가면은 밴더 웨건이죠. 그 차가 풍악을 올리면서 앞서가면은 뒤에 사람들이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것이 밴더 웨건 효과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언더독 효과. 개들이 싸우면서 밑에 깔린 개에 대해서 동정심을 일으켜서 동정표를 주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언더독 효과보다는 밴더 웨건 효과가 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정당에서는 계속 그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를 하는 것이죠. 자, 뒤지는 정당에서는 이 언더독 효과가 밴더 웨건 효과보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래통합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에서 제대로 봐야 된다. 여론조사 이런 보고서까지 내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유권자분들께서는 이런 여론조사 신경 쓰지 않고 유권자들 분께서 지지하는 그 정당이나 후보에 투표하면 되겠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